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0일 오후 9시입니다. 우리나라 소설가 한강시 54살입니다. 한강시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스웨덴 할리문이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아 여성 작가로서는 최초며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은 2000년 고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상 수상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스웨덴 할리문은 선정 이후로 역사의 트라우마에 맞서는 동시에 인간 생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시적인 산문을 꼽았습니다. 스웨덴 할리문 노벨문학상 위원회의 매츠 말름 종신위원장은 수상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걸었더니 한강씨는 다른 날처럼 보낸 뒤 막 아들과 저녁을 마쳤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스웨덴 할리문은 한강씨에 대해 1970년 광주에서 태어난 작가이자 음악과 예술에도 헌신했다고 소개했습니다. 1993년 시인으로서 먼저 등단한 후 2년 후에 소설가로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 특히 2007년 발표한 소설 채식주의자에 대해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1993년 시에 이어 이듬해 소설을 쓰기 시작한 한강시는 서정적인 문체와 독특한 작품 세계로 문단의 주목을 받아온 작가인데, 무엇보다도 이 번역을 잘 했다는 이야기죠. 이 수상의 이유를 댈 때 그 기본이 되는 것은 채식주의자 같은 작품의 한국어판이 아니고 번역한 걸 가지고 기준을 했다는 거니까 번역가를 잘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제주 4.3 사건의 비극에 접근한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소설가인 주인공 경하가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친구 인선의 제주도 집에 가서 인선의 엄마 정심의 기억에 새겨진 아픈 과거사를 되짚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8월 불가능한 작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출간되었습니다. 세계에 이 한강시의 문학이 알려진 데는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의 공도 크다고 합니다. B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21살까지 오직 모국어인 영어만 할 줄 알았던 그는 대학 졸업 후 한국어 영어 번역가가 되기로 결심해가지고 영국에 한국어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 거의 없던 시절에 독학으로 한국어를 마스터해가지고 번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강시는 소설을 통해 일관되게 역사적 사건을 통해 인류 보편의 주제인 폭력의 문제에 접근해서 특유의 서정적이며 미려한 문장으로 풀어나가고 있다는 평을 받습니다. 2017년에 한강시가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비판의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논란의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에 김정은과 상당히 험악한 말이 오고 갈 때였습니다. 2017년 10월 7일자에 한강시가 기고한 글의 제목은 While the U.S. talks of war, South Korea sudders. 번역하면은 미국이 전쟁을 이야기하면은 남한은 전율을 느낀다 입니다. 그런데 이 논조가 한국전을 대리전으로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한국전은 김일성이가 모택동과 스탈린과 합작을 해가지고 불법 남침한 사건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의 말을 빌리면은 마적단 습격 사건이었어요. 그 불법성에서. 그래서 300만 명이 죽은 이
한국전을 대리전 시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스탈린과 모택동의 대리인 역할을 했고, 한국은 유엔군의 또는 미국의 대리자가 되어가지고 전쟁을 치렀다. 책임자는 다른 데 있다 하는 이런 상투적인 이 대리전 시각은 지금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강씨를 빼고는 좀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아직도 한국전을 대리전으로 보는 시각은 없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모르던, 자료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던 냉전시대 때 이야기고, 그 뒤에 자료가 다 공개되면서 한국전에 대해서는 이제는 시비가 없습니다. 한국전은 김일성이가 스탈린과 모택동의 보증을 받아가지고 불법 남침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던 미국은 트루만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유엔군 기치하에서 파병을 결심하고 해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위대한 자유의 전쟁이었습니다. 자유수호의 전쟁이었습니다. 대한민국만 지켜낸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대만도 지켜내고, 일본은 경제 부흥하고, 서독은 경제 부흥하면서 나토에 가입하고, 나토가 군사 동맹체로 커지고, 더구나 트루만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소련에 대한 군비 경쟁을 시작을 해가지고 40년 뒤에 국제공산주의가 무너지도록 한 위대한 자유의 승리였다라고 평가하지, 이 한강시처럼 대리전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사람이, 그때는 받지 않았지만은 대리전적 시각에서 이런 글을 쓰니까 그때 아주 한국의 지식인들이 흥분해가지고, 제가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을 말합니다. 종북 선동가 말고 비판했던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북한 전문가 이동복 선생이었습니다. 이동복 선생이 비판한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갑제닷컴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7년 10월입니다. 한강을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두세 번 정독해 본 소감은 구상유취라는 한자 성어가 금방 머리에 떠오른다. 기고문 필자의 전냄새가 짙게 묻어나는 글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작가 한강은 그의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금년 초 취임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동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능력 제거를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시비하고 있다. 우리는 트럼프의 최근 발언 가운데 한강이 시비한 대목인 그들은 오직 한 가지만을 이해한다는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한강은 아마도 비아냥을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되지만은 트럼프의 문제 문구가 정확한 표현이었다고 추키면서 엉뚱하게도 자신의 말을 이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썼다. 한국인들은 오직 한 가지만을 알고 이해한다. 우리는 평화가 아닌 다른 어떠한 방법에 의한 해결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도대체 승리라는 것은 공허한 구호일 뿐 아니라 애매하고 불가능한 것이다. 지금 한반도에는 또 하나의 대리전쟁을 절대적으로 원치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한강씨가. 여기에 대해서 이동복 선생은 한강의 이 말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한국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북한의 누구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인가? 필자가 보기에는 트럼프의 말에 나오는 대의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북한인들을 지칭하는 것이었고, 그가 복수 대명사를 사용했지만은 문맥으로 보아서는 김정은과 그 졸개들을 지칭하는 것임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은 그의 기고문에서 그들을 자기 멋대로 한국인들로 치환했을 뿐 아니라 이어서 우리들은 이라는 복수 대명사로 다음 문장을 이어감으로써 마치 트럼프가 사용한 대이라는 복수 대명사가 한강 자신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칭한처럼 엉뚱하게 오역하면서 이에 기초하여 트럼프의 말을 시비하는 터무니없는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한강이 트럼프가 사용한 데이라는 복수 대명사를 이처럼 멋대로 오역한 것도 문제이지만은 이 같은 오역에 입각하여 우리는 평화가 아닌 다른 어떠한 방법에 의한 해결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도대체 승리라는 것은 공허한 구호일 뿐 아니라 애매하고 불가능한 것이다. 지금 한반도에는 또 하나의 대리전쟁을 절대적으로 원치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더구나 어불성설의 억지다. 이 같은 한강의 주장은 소수의 종북적 사고를 소유한 한국인들이 그 같은 한강의 주장에 동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서글픈 사정이기는 하지만 절대 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이 결코 수긍하지 않을 천부당 만부당한 일반적 주장이다. 비록 그 과정에서 초래될지도 모르는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되어야 하겠지만은 대다수의 한국인 국민들이 북한의 무모한 핵 도박은 기필코 저지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전쟁도 감내하겠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자, 이 말은 이동복 선생은 한강시가 핵위기 때 뉴욕타임스에 쓴 기고문을 통해서 한국인들이 마치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어떤 강경한 정책도 요구하지 않고 오로지 평화만 요구한다 이겁니다. 평화만.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그건 공동묘지의 평화죠. 북한이 핵을 쓰려고 하면 우리도 강경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강경한 대응을 하는 것을 평화에 반하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는 이 한강시야말로 저 비린내가 난다는 그런 표현까지 이동복 선생이 썼습니다. 북한에 대한 전문가가 쓴 글이라서 제가 특별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또 한 분, 이 한강시의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비판했던 분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주필을 지내신 류건일 선생의 비판글입니다. 2017년 10월입니다. 미국이 전쟁을 이야기할 때 한국인들은 몸서리 쳐진다는 한국인 작가 한강이 미국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 제목이다. 거두절미하고 딱 이 제목만 봐가지고는 이 좋은 시절에 전쟁을 마치 미국이 앞장서 호언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 글의 필자가 좀 더 친절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김정은이 핵 위협을 하고 이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정 안 되면 군사적 옵션도 불사하겠다고 하니까 한국인들은 이러다가 정말 전쟁 나는 것 아니냐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식으로 제목을 붙여서도 한결 중간적인 묘사라고 할 만했을 것이다. 내용을 읽어봐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의 말폭탄과 관련해 당신들 두 사람 왜 자꾸 전쟁 떠들어? 당신들의 말싸움 덕분에 한국인들 어디가 간 타들어가 살겠어라고 그 흔한 양비론이라도 폈으면 그래도 아주 조금은 나았으련만 작가 한강의 불편한 징비는 양비론도 아닌 주로 미국 쪽을 향해 표출되고 있다. 양비론도 사실은 온당하지 않다. 오늘의 한반도 전쟁 위기는 김정일 이래의 북한이 겉으로는 비핵화 회담을 하는 체 하면서 뒤로는 핵미사일을 개발해 온 그 의도된 속임수 전략이 조성해 놓은 사태다. 그런데도 미국이 전쟁을 이야기할 때라니 이보시오. 한강씨, 독재자 김정은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온갖 흉악한 전쟁 악담 다 하고 있어요. 그의 말을 듣자면 정말 몸서리 쳐져요. 그러니 한 작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만큼 김정은에 대해서도 평양이 불바다 이야기할 때란 제목으로 뭐라고 좀 말해봐요. 47살이면 우리 큰애 내외 나이라 이 나이에 내가 한 작가한테 싸우듯 대할 수는 없어요. 부탁조로 말하는 것이니 잘 생각해 보시길. 미국이 전쟁을 이야기할 때 한국인들은 몸서리 쳐진다가 아니라 김정은이 전쟁을 이야기할 때 한국인들은 몸서리 쳐진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 한강씨가 가지고 있는 이 한국전에 대한 완전히 왜곡된 생각, 대리전이라는 생각,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아주 수준 낮은 글을 쓴 데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때 어릴 때 쓴 것도 아니고 나이 40살 넘어서 그런 글을 쓴 사람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글을 소개한 겁니다.
소설가가 소설 이외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 글을 쓸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소설과 현실의 세계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 한강 씨가 경험하지 못했던 한국 전쟁에 대해서 쓰려면은 좀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를 하고 써야지 그냥 느끼는 대로 썼다가는 이런 망신을 당하는 수가 있다. 한강 씨가 문학성이 있어가지고 문학상을 받은 점은 인정하겠지만은 그것은 그 문학에 한정되어야지 그 사람이 하는 대사회적 발언에 대해서 무조건적 박수를 보낸다든지 하면은 큰 실수를 하는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한강 씨가 좀 더 위대한 작가가 되려면은 조지 오웰의 1984와 동물농장을 또는 카탈로니아 송가 같은 그런 책을 읽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감사합니다.